FDA와 CDC가 화이자 부스터샷의 접종을 승인함에 따라 LA 지역에서도 부스터샷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교차 접종은 불가능하고 화이자 접종자만 가능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오늘 화이자 백신에 대한 부스터샷을 맞았습니다. 접종 장면을 언론에 공개하고 적극적인 접종을 다시 한번 권고했습니다. 부통령 후보로까지 거론됐던 캐런 베스 연방 하원 의원이 LA 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선거 분위기가 빠르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LA를 찾았습니다. 한인사회 현안 해결에 귀를 기울일 것과 함께 다가오는 재외국민 선거 참여를 적극 당부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청소년 추방류의 다카 제도 유지를 위한 새로운 조처를 내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FDA와 CDC가 화이자 부스터샷의 접종을 승인함에 따라 LA 지역에서도 부스터샷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현재 LA는 하루 13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확보한 상태인데요. 부스터샷의 대상자와 접종 장소 등에 대해 박시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지난 22일 미 식품의약국 FDA가 부스터샷의 접종을 승인한 데 이어 24일 CDC 역시 승인하며 LA 지역의 부스터샷의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CDC가 권장하는 부스터샷의 대상자를 보면 65세 이상의 고령자, 18세 이상 장기 요양시설 거주자, 50세에서 64세 사이의 기저질환자, 그리고 18세에서 49세 사이의 심각한 건강 이상자입니다. CDC는 이 밖에도 직업적으로 코로나19의 감염 가능성이 높은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까지 대상을 넓혔습니다. 코로나19의 감염에 노출된 직업군으로는 긴급 구조대원을 비롯해 교육 종사자, 식품이나 농업 근로자, 제조업 근로자 등입니다. 특히 이번 부스터샷의 대상은 화이자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두 번째 접종을 마치고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모더나 또는 존슨앤존슨 등 화이자가 아닌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아 승인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부스터샷의 예약은 캘리포니아주가 주관하는 마이턴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으며 이 밖에도 화이자 백신을 접종해주는 클리닉 또는 약국에서 가능합니다. 현재 LA 카운티 내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장소는 1,300여 곳이 있으며 400여 개의 이동식 클리닉이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받으러 갈 경우 처음 백신 접종을 한 곳에서 받은 백신 접종 기록 카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분실했을 경우 접종 장소에 연락해 카드 발급 방법을 알아볼 수 있으며 CDC 웹사이트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한편 바바라 페어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하루 13만여 명이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이 확보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화이자 백신 부스터샷 접종 대상자는 망설이지 말고 추가 접종을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오늘 화이자 백신에 대한 부스터샷을 맞았습니다. 접종 장면을 언론에 공개하고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접종을 다시 한번 권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취재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붙이고 화이자 백신의 부스터샷을 접종받았습니다. No, I haven't any side effects the first or the second shot. Thank goodness. I don't anticipate one now, but we'll see. Is that high enough for you? 이번 공개 접종은 FDA와 CDC가 부스터샷을 승인한 지 나흘 만에 이뤄진 것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1, 2차 접종을 마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빠르게 그것도 공개적으로 추가 접종에 나선 데에는 그만큼 미국 내 접종률이 정체돼 있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접종 직전 연설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화이자 백신이 충분한 안전성을 검증받았다며 많은 사람들이 빠른 시일 내 접종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The FDA, the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the CDC, looked at all the data, completed their review, and determined the boosters for the Pfizer vaccine, others will come later, maybe, I assume,
but the Pfizer vaccine are safe and effective. They've had all the data they need. 바이든 대통령은 여전히 23%에 달하는 백신 미접종자들이 끔찍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이것이 본인이 백신 접종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내년 LA 시장 선거를 앞두고 부통령 후보로까지 거론됐던 캐런 베스 연방 하원의원이 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장을 역임했던 케빈 드레온 LA시 의원을 비롯해 지역사회 인지도가 높은 거물들이 앞다퉈 출사표를 던지면서 선거 분위기가 빠르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9시 6분 캐런 베스 연방 하원 의원이 트위터를 통해 LA 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베스 의원은 흑인 유권자와 진보층에 두터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여론조사관인 폴 메슬리는 지난달 초까지 LA시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22%의 유권자가 베스 연방 하원 의원을 지지한다고 답해 베스 의원을 압도적인 1위 후보로 분석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부통령 후보로 거론됐던 베스 의원이 LA 시장 선거에서 당선되면 LA시 최초의 여성 시장이 탄생하게 됩니다. 베스 연방 하원은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지자들에게 함께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장을 역임한 케빈 드레온 LA 시의원도 LA 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라티노 지지층이 두터운 케빈 드레온 LA 시의원은 베스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기 전까지 민주당 후보 중 가장 거물급이었습니다. 드레온 시의원은 지난주 공개 출마 선언에서 LA시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만들고 일하는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선거에 출마한 조 부스카이노 LA 시의원은 길거리 노숙 금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공립학교 인근 500피트 이내 텐트 설치를 금지하는 결의안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시장 선거에 출마한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은 시장에 당선되면 LA시 의원 수를 기존의 15명에서 2배 이상 늘리고 시의원의 급여를 절반 삭감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밖에 LA 시의원과 주요 인사들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 차기 LA 시장 선거판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스티브 강 한인민주당협회 회장은 차기 LA 시장 선거는 흑인과 라티노의 대결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치열한 접전 속에 한인들의 표 또한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록 숫자는 작지만 한인 유권자들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찬스가 오기 때문에 여러 후보들이 한인 커뮤니티 들어와서 많은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물급 정치인들의 출마 선언으로 내년 LA 시장 선거는 지역 주민뿐 아니라 전국적인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년 LA 시장 선거는 6월 7일 예비선거 후 11월 8일 본선거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주말 LA를 방문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한인사회 현안 해결에 귀를 기울일 것과 함께 다가오는 재외국민 선거 참여를 적극 당부했습니다. 토요일 동포 간담회와 일요일 기자회견에서 나온 내용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토요일 저녁 LA 도착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일행. 항공편 결항으로 당초 예정보다 뒤늦게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200여 명의 교민들이 자리했습니다. 곳곳에는 20대 유학생 지지자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20대 지지층이 최근에 사실 많이 상승을 했는데 좀 일관성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주시면 재외 동포들도 잊지 마시고 우리들의 투표랑 그런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셨으면. 동포 대표단은 말뿐인 공약이 아니라 현실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국민의힘 당대표단에게 요구했습니다. 약속만 하고 이걸 안 지켜주면 동포들이 정말 실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도 또 같이 오시는 국회의원 여러분들에게도 동포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법안을 마련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당대표단은 교민들의 적극적인 재외선거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교민들의 투표 참여가 증대될수록 교민들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선거권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피선거권까지 가져가지고 대한민국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실 수 있는. 토요일 저녁 LA 도착한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일행은 교민간담회에 참석한 뒤 다음날 LA 다운타운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기자간담회에서는 다가오는 재외선거에서 투표소를 확대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이준석 당대표는 양당이 재외선거 참여 확대의 뜻을 함께하는 만큼 대안 마련에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반대할 이유가 없고 우려할 이유가 없는 어떤 투표권 확대 정책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먼저 합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아직 검토 사항이 많이 남은 우편 투표에 대해서는 그 차후에 검토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표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유학생들의 병역법 현실화에도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비자 스테이터스에 대해서도 갔다 오면은 바로 취업하는 것에 비해서 불리한 부분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한국의 특수성을 최대한 좀 인정받을 수 있게 저는 외교적인 노력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편 국민의힘 방미대표단은 정진석 국회 부의장을 필두로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간사와 조태용 위원, 허은하 당 수석 대변인, 서범수 당 대표 비서실장, 태영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당대표단은 LA 기자간담회를 끝으로 어제 오전 항공편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청소년 추방류의 다카 제도 유지를 위한 새로운 조처를 내놨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오늘 어린 나이에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서류미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선안은 만 16세 이전에 미국에 도착해 2007년 6월 15일 이후 미국에 계속 거주해 왔으며 현재 학업 중이거나 졸업을 한 상태로 중범죄를 저질렀거나 국가안보에 위협이 아닌 경우 이들 서류미비 청소년들의 거주와 취업을 허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승인된 이들은 2년마다 거주와 취업 허가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앞서 연방지법이 기존의 추방유예 조처가 불법이라고 판결한 이후 제도 유지를 위한 검토 끝에 새롭게 마련된 것입니다. 지난 7월 텍사스 연방지법 앤드류 해넌 판사는 대통령의 행정 권한이 과도했다는 이유로 다카 제도가 불법이라고 판결했는데 이미 등록된 추방유예 수혜자의 경우 상급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혜택을 유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당시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법원의 지적을 감안해 이번 새로운 개정안에는 60일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결국 이번 발표는 현재 상급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번 다카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오직 의회만이 영구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의회의 관련법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살모넬라균 감염 사례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감염 경로로 음식에 들어간 실란트로와 라임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 21일까지 미 전역에서 확인된 살모넬라 감염 환자가 279명으로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지난주 127명에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입원 환자 수도 18명에서 26명으로 늘어났고 감염이 확인된 지역도 25개 주에서 29개 주로 확대됐습니다. CDC는 살모넬라 확진 판정까지 통상 3주에서 4주가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감염 사례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확한 감염 경로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대상은 좁혀지고 있습니다. CDC는 감염자들의 음식 섭취 경로를 역추적한 결과 음식 투고 시에 제공되는 용기에 담겨있던 실란트로와 라임이 원인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감염자들은 양파도 함께 섭취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CDC는 양파의 경우 정확한 샘플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살모넬라균에 감염되면 발열과 함께 경련과 설사 증세가 나타나며 면역력이 약한 경우 합병증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CDC는 살모넬라균 감염이 의심된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할 것과 함께 최소 일주일까지 어떤 음식을 섭취했는지 기억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 내 취업을 위해 전문가 멘토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행사가 마련됩니다.
LA 총영사관과 코트라가 주최하고 잡코리아 USA가 주관하는 2021 K-무브 멘토링 데이는 컨설트 브랜딩 대표와 IT 업계 종사자 등 4명의 전문가들이 나서 이력서 특강과 취업 성공 비법, 참가자들과의 1:1 맞춤 취업 상담을 제공합니다. 미국 내 취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오는 금요일까지 선착순 20명에 한해 신청을 받습니다. 행사는 다음 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시 30분까지 코트라 LA 건물 1층에서 진행되며 참가자들에게는 도시락과 함께 경품 추첨 기회도 제공됩니다. 전라남도 미주 사무소가 한국 전남 도내 생산 기업들의 제품을 수입할 미국 내 유통기업을 모집합니다. 전라남도 미주 사무소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LA 수출 인큐베이터는 도내 생산 기업과 미국 내 유통기업 간 화상 매칭 상담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남도 내 생산 기업들은 모두 9개사가 참여를 확정지었는데 이들 기업들의 주요 생산 분야는 화장품과 미용소품, 계면 활성제, 방호 페인트와 안전장갑 등입니다. 유통을 희망하는 미국 내 기업들은 10월 14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사업 참가 신청을 하고 기업 소개 자료를 제출하면 되며 추후 도내 기업과의 매칭 결과는 별도로 통보됩니다. 뉴욕시 교사와 교직원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대규모 해고에 따른 인력 부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는데요. 법원이 백신 접종 의무화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의 보도입니다.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이 뉴욕시의 교사, 교직원 백신 접종 의무화 시행을 잠정 중지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리고 합의 재판부로 넘겼습니다. 뉴욕시의 교육 공무원 4명은 안전이 필수적이긴 하지만 실직과 수당, 연공 서열 상실 등 의무화 조치를 준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처벌이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국내 최대 교육구로 교사, 교직원이 거의 15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오늘 자정까지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전체의 18%에 달하는 2만 7천여 명이 여전히 접종 증명서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마감 시한까지 백신을 맞지 않은 교사와 교직원은 해고될 수 있습니다. 뉴욕시 최대 교원단체 교사연맹의 마이클 멀그로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100명이 넘는 직원이 의무화 조치를 따르지 않아 이들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는 교장들의 얘기를 듣고 있다며 의무화 조치의 후폭풍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멀그로 회장은 이번 법원 판결이 시장과 시교육국에 의무화 조치가 가져올 인력 부족에 대처할 진짜 계획을 마련할 시간을 줄 것이라며 우리는 그들이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수십만 명의 학생이 여전히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의무화 조치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며 결국 법원에서 자신들이 이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합참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 출입 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이같이 밝혔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오늘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발사 원점, 고도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발사체 발사는 북한이 열차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13일 만입니다. 특히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사흘 전 남북 현안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담화를 내놓을 당시 자신들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는 것을 두고 이중 기준이라며 처리할 것을 요구했음을 고려할 때 이번 발사가 남측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아메리카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